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힐의 유래를 아십니까? 유럽에서 길가의 오물을 피하기 위해 높은 굽을 신기 시작한 게 최초의 하이힐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거리의 먼지들 21세기에도 여전한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현대판 하이힐을 꿈꾸는 철의 여인 강옥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대판 하이힐. 예. 현재 신고 오신 힐은 하이힐이 맞으신 거죠? 네. 신발을 제작하시는 분이신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신발 제작은 아니고요. 네네네. 신발을 신고 밟아야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밟아야 되는 네네. 제품이요? 깔창인가요? 아, 깔창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 밟아야 된다. 네. 땅을 만드시나요? 이 땅에? 네, 건설업이에요? 아니에요. 건설업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만 얘기하실 네, 거죠? 네. 그러면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남자. 판 위에 무언가를 조립하는 사람들. 현관 앞에 놓인 의문의 발판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입구에 있는 매트를 밟아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이곳. 두근두근 과연 평범한 매트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은? 오염물질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신발인데요. 그러니까 신발에 묻어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를 출입구에서부터 차단해주는 발매트를 개발 생산하는 클리닝 매트 전문 회사입니다. 일상의 발걸음을 통해 친환경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특히 다양한 출입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전적인 제작 방식을 택했는데요. 매트가 이제 사이즈가 저희가 주문 제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출입구마다 또 공장이나 이런 현장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하려면 기계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 볼을 다 심고 있어요. 모래 전용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서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공포. 이곳에서는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바람 세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풍속 테스트는 기본. 매트를 밟을 때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센서 테스트까지.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다방면의 연구가 이뤄지는데요. 미세먼지 흡입하는 매트이기 때문에 그 흡입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흡입력을 주로 이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풍속계로 풍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테스트도 하고요. 또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테스트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회의로 불꽃 튀는 현장. 기업 철학을 담아내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타깃 고객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고 또 소음 문제가 공장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특성에 맞는 그래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이제 전문화 시켜야 되는 작업이 또 계속 부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에코 도전을 통해 당당한 창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옥남 대표.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실내 공기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는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예. 네. 바로 클리닝 매트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정말 문제예요. 네. 예,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업을 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이요. 네. 그 전에는 평범한 그 전에는 네. 남편 사업 조금 도와주면서 아이들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주부였는데 5년 동안 저를 이렇게 발명하신 거 개발하신 겁니까? 네네. 네, 예.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은 그 반도체 회사 그런 현장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는 저희가 국방부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록원
또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 오. 또 금융센터에 보면 IT 그 금융 기업들 보면 다 IT 센터들이 있어요. 네네. 컴퓨터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이제 그 먼지를 많이 밟고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도 나가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들어가는 거를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게 네, 굉장히 왜냐하면 기니까, 네, 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거의 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주부로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시다가 갑자기 이런 거를 발명을 하셨는지 수상 네. 경력도 끝이 없습니다. 자, 세계 여성 발명대회 금상. 예, 한 번도 어려운 금상을 또 2번이나 수상을 하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그리고 경기도 창업경진대회 금상. 많이 받으셨어요. 네. 자, 아이디어로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강홍남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때 그 아이템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지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려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겠구나. 한 3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2억 정도 달했던 것 같습니다. 시제품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스토닉 대표 강홍남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출입구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에어 클리닝 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매트라는 것이 산업체도 그렇고 일반 그 건물이나 이런 데도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자주 교체를 하거나 세척을 해야 이게 깨끗한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제가 이 매트, 클리닝 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53살에 창업을 한 어떻게 보면 늦깎이 창업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창업한 과정을 통해서 제조업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을 선점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그 검사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물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그 휴일에는 제가 3살짜리, 6살짜리 아이 2를 데리고 회사로 나가서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검사 일을 했었고요. 또 급하면 또 밤도 여러 번 샜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무너졌는데 저희 그 하는 사업에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다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그 회사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서 하는 검사 업체였기 때문에 그 검사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다시 그 장비를 개발을 해서 다시 재기를 하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저항 검사라고 해서 검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반도체 회사에서 그 저항 검사를 하는 검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반도체 그 현장에 보면은 파란 그 찍찍이 매트라고 그 접착식 더스트 매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건데 먼지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려면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뽀얀 상태로 그냥 밟고 들어가고 또 그냥 밟고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청소를 하면서 문득 그 파란 그 접착식 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하면 그 먼지를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공 청소기 원리를 그 매트에다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템을 제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창업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 있는 그 문제점을 발견할 때 그 아이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불편한 게 뭐가 있었나, 또는 지금 있는 거에 어떤 걸 결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창업을 할 때 그 염두에 두어야 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그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장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발이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하고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업가든지 그 자본을 이렇게 쌓아놓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창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한 3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2억 정도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겪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로 제품을 어떻게 구현을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중소기업 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그 창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 그 아이디어가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이제 시제품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그 같이 일하던 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회사를 차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개발했던 직원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런 걸 추스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많이 그때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았었는데,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시장을 이제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마케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고객들이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국내 전시회도 많이 나갔고 또 해외 전시회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딪히는 문제가 카피 문제인데요. 이런 카피 문제는 특허나 PCT 출원 뭐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안전 장치는 해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 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창업을 위해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섣불리 창업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창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도 즐길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아이템을 생활 속에서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발명이란 게 작은 거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느꼈던 뭐 불편함이나 아니면
뭐 요새 이제 융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제품하고 요거하고 융합을 하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겠구나. 이런 연구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그 염두에 두시고 아이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시대에 광맥을 찾아서 너도 나도 이제 서부로 가던 그런 게 골드러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금까지 빌려서 그 금강을 찾기 위해서 떠나서 열심히 정말 수없이 그 인내를 참아가면서 파내려 갔는데 마지막 그 3피트 남겨놓고 견디다 못해서 그 장비들을 고물상에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상 주인이 혹시나 해서 광맥 기사하고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 금강을 다시 파기 시작을 했는데 단 3m 파고 금강을 찾아서 그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창업을 했다면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준비 또 아이템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지만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그 사이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건 아주 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선점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셨는데요. 그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이제 신제품이다 보니까 네.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제품 그 구매 상담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행사에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네, 또 대리점도 계약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하게 박람회나 되었습니다. 전시회 뭐 이런 네네. 것들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요즘에 그런 정보들은 그런 정보를 딱 모아서 해주는 그런 또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런 걸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보는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이다 보면 그 카피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팠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카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를 낼 때 이런 건 꼭 준비해라, 이런 건 꼭 필요하다라고 좀 당부드릴 사항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 범위를 잘 잡아야지 그걸 피해서 또 이렇게 카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허 범위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그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PCT 출원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해외에도 이제 이런 제품이 혹시나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나중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PCT 출원을 해서 네. 해외 특허도 받아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주부로서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업 문화가 남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가들이 거기에 100% 사실은 맞출 수는 없어요. 네. 또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성 기업가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고, 네. 네, 더 시간도 아껴 써야 되고. 네. 자,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성공을 이룬 그런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조업 창업에서 특히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게 제조라는 게 사실 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424 전법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424. 네. 그래서 연구 개발의 40%, 그다음에 생산의 20%, 마케팅의 40% 이렇게 해야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424 전법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딱 깔리네요. 424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비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지 말고 네. 그 생산하는 거는 사실 외주로 이제 가공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 지나치게 투자하지 말고 일단 제품의 연구 개발 또 마케팅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 등 다양한 곳과 제휴를 맺고 계시는데 네. 그 다양한 곳과 어떻게 그런 곳에 접근하셨는지 그 접근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해서 이 제품이 이제 필요한 회사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회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반도체 회사나 전자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나 클린룸이 있는 회사 이제 그런 데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거의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그 문을 두드려서 저희 거를 좀 실험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거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 데로 이제 확산이 좀 됐습니다.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클리닝 매트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클리닝 매트는 네. 무지개다. 무지개다. 네. 제가 이 나이 먹으면서 굉장히 그 역경도 많이 겪고 네,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비온 뒤에 환하게 떠오르는 무지개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네. 그래서 클리닝 매트는 제 인생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동안은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네, 비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클리닝 매트를 개발을 네, 하면서 네. 무지개가 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또 무지개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대표님의 인생에? 네, 저희 이 클리닝 매트가 네, 대한민국 그 방방곡곡에 출입구에 전부 깔렸으면 좋겠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에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그 신발을 신고 실내까지 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정용도 개발을 해서 네. 지금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를 정말 잘 키워서 새로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또 좋은 기업으로 오래 남아서 네.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멘트가 좋았네요. 사회의 네. 공헌. 네. 그 전까지는 잘 팔렸으면 좋겠다. 네. 돈 많이 벌었으면 아니 일단 좋겠다. 돈을 이런 벌어야 얘기였는데.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정말 그 공헌할 수 있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회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랑 가까운 일상 속에서 그 성공의 단서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을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힘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꼭 성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창업의 기회를 잡을 시간, 성공의 단서를 찾아보세요.